바람아, 뭐 한 거야? 민수가 바람이를 말리려 했지만 바람이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땅을 팠습니다. 6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에너지였어요. 바람이의 눈에는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강민수, 여기 있었구나. 이상사와 다른 부대원들이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이상사님, 바람이가 갑자기 바람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람이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곳으로 달려와서 그때 바람이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바람이가 잠시 멈추더니 구멍을 들여다보고는 갑자기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이상사가 조심스럽게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이거 이상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뭐예요, 상사님? 뭔가 흰색이 보여. 6개월 동안 울부짖던 궁견 바람이 그가 결국 파헤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아침 6시 새벽 공기가 차갑게 살을 애는 순간 민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 소리는 울음도 아니고 신음도 아닌 뭔가 깊은 절망에 빠진 듯한 목소리였어요. 민수의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바람이구나. 민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급히 계사로 향했어요. 육군 GOP 부대 군견훈련소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이곳의 군견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소중한 동반자였어요. 계사 안에서 바람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그 당당하고 늠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바람아, 왜 그래? 민수가 다가가자 바람이는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다시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수의학과를 전공한 상병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동물을 유난히 사랑했던 그는 군대에서도 군견병으로 자원했어요.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바람이는 부대 최고의 군견이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영리함과 충성심을 갖춘 바람이는 김중사와 함께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김중사가 세상을 떠난 후 바람이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어버렸어요. 민수야.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이상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또 그러고 있어? 네, 상사님. 어젯밤에도 계속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이상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군견훈련소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지만 바람이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김중사가 하늘나라로 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그 말에 민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김중사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부대원들 사이에서도 동물 박사라고 불릴 만큼 군견들을 아꼈습니다. 특히 바람이와는 마치 가족 같은 관계였어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김중사는 바람이와 함께 야간 순찰을 나갔어요. 하지만 새벽 4시경 산기슭에서 김중사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바람이는 변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김중사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계사 입구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서 누군가 오는 소리만 들려도 귀를 쫑긋 세웠거든요. 하지만 김중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바람이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어요. 사료도 거의 먹지 않고 훈련도 거부했습니다. 바람아, 밥 먹어야지. 민수가 사료 그릇을 바람이 앞에 놓았지만 바람이는 고개만 살짝 돌렸어요. 이상사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수의 장교한테도 물어봤는데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 민수는 자신의 수의학 지식을 총동원해 바람이를 살펴봤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까지 해봤지만 결과는 정상으로 항상 같았어요.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아픈 거였습니다. 스트레스성 우울증 같은데요. 수의 장교도 같은 진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심했어요. 바람이는 계사 안에서 후방 산기슭을 바라보며 길게 울부짖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간절히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강민수 상병. 부대장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바람이 때문에 부르신 거죠? 그래. 솔직히 말해봐. 바람이 상태가 어떤가? 부대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군견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까? 그 말에 민수의 마음이 철렁했어요. 바람이를 포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바람이는 분명히 회복할 거예요. 부대장이 민수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한 달만 더 기다려보자. 그때까지도 나아지지 않으면.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 달.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바람이 곁에 앉았습니다. 바람아, 너 정말 김중사님이 그리워? 바람이가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김중사님 보고 싶어. 정말 좋은 분이었잖아. 김중사는 민수가 부대에 온 첫날부터 많은 도움을 줬어요. 군견 관리하는 법부터 부대 생활 적응까지 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람아, 우리 힘내자. 김중사님도 하늘에서 걱정하고 계실 거야. 하지만 바람이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바람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후방 산기슭을 바라보며 또다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평소보다 더 애절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호소하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바람이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수의학을 전공했지만 동물의 마음까지는 치료할 수 없었거든요. 바람아, 너 정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바람이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어요. 바람이에게는 분명히 알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걸요. 단순히 김중사를 그리워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꼭 알아낼게, 바람아.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민수는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반드시 바람이를 예전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고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바람이의 이상한 행동 뒤에 숨겨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도요. 3주가 지났습니다. 바람이의 상태는 여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사료를 입에 대지도 않고 밤마다 계속되는 울부짖음으로 부대 전체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민수는 한 주밖에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초조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오늘은 정기 훈련이 있으니까 바람이도 데려와. 이상사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상사님,
바람이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도 해봐야지, 혹시 모르잖아. 민수는 마지못해 바람이를 데리고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바람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터벅터벅 따라왔습니다. 훈련장에는 이미 다른 군견들과 부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색 및 경계 훈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오늘은 후방 산기슭까지 수색하는 거야. 이상사가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특히 이 지역은 신경 써서 살펴봐야 해. 최근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거든. 민수는 바람이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군견들은 모두 집중하고 있는데 바람이만 멍하니 있었어요. 시작. 호각 소리와 함께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바람이와 함께 천천히 산기슭으로 향했어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바람이는 제대로 된 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바람아, 그냥 가는 척이라도 하자.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람이의 귀가 쫑긋 섰어요. 민수가 놀라서 바람이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반응이었어요. 바람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특정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후방 산기슭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바람아, 뭔가 있어? 민수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어요. 혹시 바람이가 정말로 뭔가를 감지한 건 아닐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람아. 민수는 깜짝 놀라서 바람이를 쫓아갔습니다. 6개월 동안 걷는 것도 힘들어하던 바람이가 이렇게 빨리 뛸 수 있다니. 강민수, 어디 가는 거야? 뒤에서 다른 부대원들의 소리가 들렸지만 민수는 바람이를 놓칠 수 없었어요. 바람이는 마치 확실한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산기슭의 울퉁불퉁한 길도 아랑곳하지 않고요. 바람아, 잠깐. 민수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지만 바람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바람이가 멈춘 곳은 후방 산기슭의 작은 평지였습니다.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바람이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바람이는 그 자리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바람아,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바람이를 말리려 했지만 바람이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땅을 팠습니다. 6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에너지였어요. 바람이의 눈에는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강민수, 여기 있었구나. 이상사와 다른 부대원들이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이상사님, 바람이가 갑자기. 바람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바람이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곳으로 달려와서 그때 바람이의 발톱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어요. 바람이가 잠시 멈추더니 구멍을 들여다보고는 갑자기 길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더 애절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이상사가 조심스럽게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이거. 이상사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뭐예요, 상사님? 뭔가 흰색이 보여. 민수도 몸을 숙여 구멍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하얀색의 무언가가 흙 사이로 보였습니다. 설마. 민수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일단 부대장님께 보고해야겠어. 부대장님, 이상사입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0분 후
부대장과 간부들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바람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거지? 부대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바람이가 갑자기 이곳으로 달려와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요. 부대장이 직접 구멍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부대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일단 조심스럽게 파보자 하지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곧 삽과 도구들이 도착했어요. 부대원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바람이를 바라봤어요. 신기하게도 바람이는 이제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처럼요. 나왔다. 한 부대원이 소리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땅속에서 나온 것은 작은 하얀색 상자였어요. 유골함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부대장이 중얼거렸어요. 유골함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민지 2023년생. 부대원이 명패를 읽었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2023년생이면 갓난아기잖아.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이런 곳에 유골함이 묻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람이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일단 부대로 돌아가자.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해. 부대장의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바람이를 바라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6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그 얼굴에 있었어요. 바람아, 너 정말 이걸 알고 있었구나. 바람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이제야 알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는 비상 상황이 됐어요. 군사경찰이 도착했고 상급 부대에도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왜 이런 곳에 유골함이?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오갔어요. 하지만 민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가 6개월 동안 힘들어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바람이는 이 비밀을 혼자 품고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비밀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던 거고요. 정말 똑똑한 녀석이야. 민수가 바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바람이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민수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어요. 박민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한 걸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이후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군사경찰이 도착한 후 모든 부대원들이 개별 면담을 받았어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고 복도에서는 작은 속삭임들만 들렸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했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어. 민수는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불안했어요. 사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다만 바람이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민수 상병. 드디어 민수의 차례가 왔어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군사경찰단장과 부대장, 그리고 상급 부대에서 온 간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민지에 대해 아는 게 있나? 전혀 모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김중사가 무엇인가 특별한 말을 한 적은 없나? 민수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없습니다. 김중사님은 그냥 군견들을 많이 아꼈을 뿐이에요. 면담은 3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별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민수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명을 봤습니다. 박일병이었어요. 박일병은 새로 온 신병이었습니다. 입대한 지 6개월 정도 됐죠.
평소에는 조용하고 성실한 편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을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박일병, 괜찮아? 민수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박일병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떨리고 있었거든요. 긴장하지 마. 그냥 아는 것만 대답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박일병이 면담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서 면담실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박일병이 나왔어요.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일병? 하지만 박일병은 민수를 보지도 않고 자신의 자리로 뛰어갔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 전체에 긴급 집합이 떨어졌어요. 오늘 조사 결과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대장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박일병이 모든 것을 고백했다. 순간 모든 부대원들의 시선이 박일병에게 쏠렸어요. 박일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박일병, 앞으로 나와서 직접 설명해라. 네. 박일병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일병의 목소리가 울음 섞인 채로 울려 퍼졌어요. 민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박일병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박민지는 제 여동생입니다. 그 말에 부대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여동생이라고? 그럼 왜 부대에? 박일병은 한참을 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민지는 태어날 때부터 백혈병이었어요. 태어나서 단 하루도 건강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의 마음이 아팠어요. 갓난아기가 그런 병을 앓았다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일을 3개씩 하셨지만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 누군가가 작은 신음을 내뱉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 둘이서 민지를 돌봐야 했어요. 어머니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셨습니다. 박일병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박일병이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입대하기 직전에 민지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민지는 제가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겨우 돌이 지난 아이였는데 박일병의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장례는? 이 상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집도 이미 병원비 때문에 팔았고 어머니도 빚에 쪼들리고 계셨거든요. 박일병이 고개를 더욱 푹 숙였어요. 화장은 했지만 유골함을 모실 곳이 없었어요. 납골당은 너무 비쌌고 민수는 이제 조금씩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김중사님이 제 사정을 알게 되셨어요. 박일병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였어요. 김중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는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김중사가 뭐라고 했나? 부대장이 물었어요. 임시로 부대 뒷산에 안치하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전역하면 제대로 된 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박일병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김중사님이 직접 도와주셨어요. 밤에 몰래 뒷산으로 가서 작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민수는 바람이가 떠올랐어요. 그때 바람이도 함께 있었겠죠. 민지를 묻을 때 바람이도 함께 있었어요. 김중사님과 바람이가 저를 도와줬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바람이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김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박일병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저 혼자 그 비밀을 품고 있어야 했습니다. 민수는 이제야 바람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바람이도 그 비밀 때문에 괴로워했던 거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지를 둘 곳이 정말 없었어요. 박일병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다른 부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대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박일병. 네. 박일병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내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부대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김중사도 좋은 마음에서 도와준 거고. 죄송합니다, 부대장님. 우선 민지의 마지막 갈 곳부터 제대로 마련하자. 부대에서 도와줄게. 그 말에 박일병이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바람이가 생각났어요. 바람이는 6개월 동안 이 비밀을 혼자 품고 괴로워했겠죠. 김중사와 함께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똑똑한 녀석이야.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바람이는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있고 약속을 기억하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밤 부대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박일병의 고백 이후 부대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질책이나 비난 대신 모든 사람들이 박일병을 위로했습니다. 힘들었겠다, 박일병. 혼자 그런 걸 감당하다니. 민수는 박일병 곁에 앉아 있었어요. 박일병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민수의 말에 박일병의 어깨가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부대장이 모든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어제 일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하지만 부대장의 첫마디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박일병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부대장님, 그러면? 납골당 안치까지 부대에서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사의 뜻을 이어받는 거네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중사의 개인 물품을 정리하던 중 일기장이 발견된 거예요. 이거 봐. 이상사가 일기장을 펼쳐 보여줬어요. 박일병 여동생 이야기가 나와 있어. 민수가 일기장을 읽어보니 김중사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박일병이 오늘도 울었다. 여동생 민지가 너무 아프다고 한다. 뭔가 도와주고 싶지만 돈을 주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 같다. 마음으로라도 함께 해주고 싶다. 민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박일병이 얼마나 슬플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다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글귀가 민수의 마음을 울렸어요. 오늘 박일병과 함께 민지를 뒷산에 모셨다. 바람이도 함께했다. 나중에 박일병이 전역하면 꼭 좋은 곳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지야, 삼촌이 잘 지켜줄게.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김중사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 그날부터 부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의 정식 안치식이 열렸습니다. 부대원 전체가 참석했어요. 작은 추모공원에 마련된 봉안당에서 열린 의식이었지만 그 어떤 장례식보다 따뜻했습니다. 민지야,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쉬어. 박일병이 작은 봉안함 앞에서 말했어요. 오빠가 늦어서 미안해.
민수는 바람이를 바라봤어요. 바람이는 조용히 민지의 봉화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정말 평온해 보였어요. 바람아, 이제 마음 편하지? 바람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안치식이 끝난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가 완전히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람아, 훈련하자. 민수가 부르자 바람이가 씩씩하게 달려왔어요. 꼬리를 활발하게 흔들며요. 어머, 바람이가 정말 달라졌네. 이상사도 놀라며 말했어요. 그날부터 바람이는 다시 부대 최고의 군견이 되었습니다. 훈련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역시 마음의 병이었구나. 민수는 바람이를 쓰다듬으며 감탄했어요. 너 정말 똑똑해. 6개월 동안 그 비밀을 혼자 품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부대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지 사건을 통해 부대원들 사이의 끈끈함이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를 더 많이 배려하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누군가가 말했을 때 모든 부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부대장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중사를 기리는 추모비를 세우는 게 어떨까? 모든 부대원들이 찬성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김중사님의 따뜻한 마음을 기억해야죠. 추모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졌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한 김중사를 기리며. 추모비 제막식 날 바람이도 함께 참석했어요. 바람이는 추모비 앞에 조용히 앉더니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김중사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첫 번째 기일이 되었어요. 부대원들은 모두 함께 민지가 안치된 봉안소를 찾았습니다. 민지야, 우리 왔어. 박일병이 봉안함 앞에 꽃을 올리며 말했어요. 예전처럼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오빠는 이제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바람이도 민지의 봉안함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람이도 민지를 기억하고 있구나. 민수가 바람이를 보며 뭉클해졌어요. 몇 달 후 박일병의 저녁 날이 왔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했어요. 박일병이 부대원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가 고마워. 너 덕분에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 자주 연락해.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말해. 부대원들은 박일병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기로 했어요. 민지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민수가 박일병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박일병이 떠난 후 민수는 바람이와 함께 후방 산기슭을 걸었습니다. 바람아, 우리 정말 많은 걸 배웠지? 바람이가 민수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민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김중사와 민지가 함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중사님, 약속 지켰어요. 민지를 잘 모셨고 박일병도 잘 돌봤어요. 바람이가 작게 짖었어요. 마치 잘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바람이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더 이상 슬픈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평화만이 부대를 감싸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된 밤이었습니다.